안녕하세요. 브레인 독서법 알려주는 좋은쌤입니다. 제가 드디어 원고를 타입을했고요.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판 계약도 다 마친 상태거든요. 출판 계약도 다 마쳤고 이제 표지 디자인이 나오면 이제 예약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좋은 브레인 TV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는 브레인 독서법에 대한 저의 책 이야기하고, 제가 초등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 독서법 책을 썼는데요.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왜 브레인 독서법이라는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심리 상담도 전공을 하고 교육학도 하고 다양한 공부들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저와 저희 남편,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는 꾸니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일상생활들에 대해서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필사 내용만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올린 이유도 브레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올렸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쭉 들어주시면 브레인이 이런 기능을 하고 브레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썼던 브레인 독서법은 책 내용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해서 인트로를 했거든요. 그 인트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뇌과학 분야에서는 브레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고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도 나오고 있고 관련 도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쪽, 생명공학 이런 쪽에서도 브레인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브레인은 그러잖아요. 이게 머리라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브레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뇌가 있고 왜 자뇌가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하진 않고요. 두 반구가 있는데 이 두 반구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이 있어요. 이 신경 다발이 뇌량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고 뇌들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브레인 독서법은 특히 초등학교 때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브레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달되는 시기고, 이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는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죠. 그 사고력이 발달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도 많이 하고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되는 시기인데, 그때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했는가가 거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수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이가 거의 천재거든요. 자극을 많이 주고 감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감이 발달하면 아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전두엽까지 이제 발달을 하면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나이에도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시기에 전두엽을 발달하면 예상치도 못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저는 독서하고 연결을 해서 책을 썼거든요. 저희 브레인은 좌우뇌가 있는데 좌뇌랑 우뇌랑 균형적으로 발달을 해야 뇌가 활성이 되면서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어떤 지적 탐구나 지적 향상은 통찰력과 잠재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삶이 됩니다. 인간의 뇌의 기능은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전두엽은 여기 앞에 있는 이마엽입니다. 이마엽이고 뇌 앞쪽에 있죠.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거죠. 다른 뇌들에 비해서 늦게 발달한 이 뇌가 인간의 모든 행동과 학습을 통제합니다. 초등 시기에 있는 아이가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도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두엽의 좌우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켜서 활성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생후 2년 동안은 감각기관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정보를 받아들인 뉴런 신경세포가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은 다른 신경세포하고 다르게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가지와 가지를 연결하는 이거를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신경세포가 여기서 이 뉴런으로 넘어갈 때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많은 신경세포 활성들을 이 시냅스가 하거든요. 유아기 때 뇌 발달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거 한 번씩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엄마들은 그때는 뇌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재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뉴런의 시냅스가 성인의 뇌만큼 가지고 태어나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시냅스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려요. 정돈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연결돼서 남아있어서 더 강하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초등아이는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새로운 전두엽에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그때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으라 해도 안 읽고. 그런데 유아기 때 형성이 좀 된 아이들은 학습이 좀 되어 있거나 책 읽기가 좀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와서도 되게 잘하잖아요. 똑똑하게 보이기도 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두엽이 발달할 때 사고력이 많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 유아 시기 때 뉴런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면 그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이제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 뇌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뉴런인데 뉴런에 보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연결돼서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가 연결돼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통로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두엽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주로 여기 이 책의 저자처럼 맥길리스트라는 이분께서는 실제로 병원장을 하시면서 연구를 30년 동안 해가지고 이분께서 좌우 뇌를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제가 많은 뇌과학 책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박문호 교수님께서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연구 분석된 걸 토대로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책을 썼거든요. 전두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브레인 독서법입니다. 브레인 독서법은 전두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한 이 전두엽을 어떻게 발달을 시키고 책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런 전두엽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연구한 게 브레인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쉽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우리 뇌가 반쪽이면 전두엽도 오른쪽 왼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보면 오른쪽에서 하는 역할하고 기능하고 왼쪽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다. 사고도 다르게 한다라고 정해 있는 박사님들과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다르고 그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브레인 센터도 하고 있고 상담 센터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아이만의 특성, 성향이 있는데 맞는 공부법이나 책 읽는 방법이 다 있는데 너무나 일괄적인 어떤 학습법을 제시를 하니까 어려워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 전두엽이 발달되면 그 행동 특성이 보이거든요. 오른쪽 우뇌가 더 활성이 된 아이들, 뉴런들이 더 활성이 된 아이들이 나타난 특징과 왼쪽이 더 활성이 돼서 나타난 행동 특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맞춰서 책을 보게 해야 된다. 이 초등 시기에 독서 습관을 길러야 된다. 독서 습관이 길러지면 당연히 그거는 공부 습관이 되겠죠. 이해가 많이 되고 책이 재밌고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을 알면 초등 시기에 이미 그걸 알게 된다면 중학교 시기에 가서도 사춘기가 오더라도 잘 극복이 되면서 자기의 진로나 꿈에 대해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된 아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성실한 모습에 공부를 잘하게 되고 대학을 가서도 이미 사회에 나와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다른 거를 우리가 구분하느냐. 운의 성향인 아이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뭔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저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적인 활성화되는 부분이 움직임이 많은 아이는 많이 움직이겠죠. 저기 가서도 만지고 여기 가서도 만지고. 하지만 행동 성향이 없지만 움직이진 않지만 생각하는 쪽은 저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거는 오른쪽 운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특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보면 운해적인 특성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형성,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자기의 상태가 나서 이렇게 했다느니 내 감정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느니 뭐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 운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자내적인 성향은 좀 차분하고 되게 조용한 성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기계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몰입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성향은 자내 성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활달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조금 얘기를 잘 알아듣고 조심조심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전두엽에서 이미 형성이 그렇게 돼 있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내가 많이 발달한 아이는 자내 성향으로 독서를 하게 하고 운의 성향이 많이 나타난 아이는 운의 성향으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자내들 성향은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이 좀 많아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어때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요. 잘 듣다 보니까 이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해 기반이 넓어요. 자네들 같은 성향은 이해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니까 어휘력이 아무래도 풍부해지고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게 되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자네가 많이 발달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꼭 자네 한쪽으로만 발달하고 자네 성향, 운의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잘 발달이 되는 아이도 있어요. 꼭 한쪽으로만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독서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 책에서는 자내 성향인 아이, 운의 성향인 아이 중심으로 해서 보통 자운애가 발달이 된 아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잘합니다. 독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관계도 잘 되고 자기 할 일도 잘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죠. 거의 리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독서는 당연히 잘 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꿈을 넣어주면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진학을 잘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꿈을 펼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운애들 같은 경우는 활달설이 많아서 타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자네들 같은 경우는 이해도 잘하고 조용조용하다 보니까 분석적이고 그런 반면에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라든지 정서적인 게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저도 이제 만나는 아이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애들을 좀 만났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되게 얌전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잘난 척한다, 똑똑한 척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들이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자네들 성향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적어요. 사실 운의 성향인 아이들이 더 그런 거는 빠르거든요. 재치도 빠르고 공감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도 잘 포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인 아이들은 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네적인 성향은 거짓말도 잘 하지 않고 착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발달하는 초등학교 시기 독서로 책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브레인 독서법 책을 썼습니다. 독서를 초등학교 시기에 잘 하게 해서 다른 학습들도 연계를 해서 독서 습관, 공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점점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알차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독서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책에도 실어놨습니다. 책에도 있고 요즘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저는 그 사이에 좀 책을 쓰느라 조금 바빴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뭔가 찍어서 올려주고 싶었는데 준비는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못 올리고 앞으로는 제가 했던 수업들이나 활동했던 걸 가지고 좀 더 쉽고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브레인 독서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있으시면 댓글을 적어주시고요. 블로그하고 카페도 있으니까 댓글이나 어떤 궁금한 점을 얘기하시면 그걸 보고 여기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브레인 독서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딸랑딸랑 종소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